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 또 짚어보도록 하죠. 공천 확정자를 발표하면서 지금 공천에 어느 정도 속도가 내고 있는데 관심 지역 단수 공천, 여기는 그냥 바로 이제 공천 받고 결선에 가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온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선 종로의 최재형 의원, 중구 성동갑은 윤희숙 전 의원이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최재형과 윤희숙은 이제 결선에 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는 서병수 의원 지역구 재배치로 비어있던 진구갑에 정성국 한국교총회장이,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사상구에는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후보가 됐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김은혜 전 홍보수석 등 친윤 핵심 인사들은 대거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울산 남구을에서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맞붙는데 이 두 분은 4년 전에도 두 사람은 경선을 했었습니다. 김은혜 전 수석은 김민수 대변인과 경선을 치릅니다. 지역구 재배치가 불발된 서울 중구 성동을에서는 이영, 이혜훈, 하태경 세 후보의 3파전이 확정됐고, 마포갑에서는 조종훈 의원, 신지호 전 의원이 대결합니다. 예. 자, 주목되는 인물은 아무래도 정치 1번지라고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는 종로 최재형 의원, 현역 지역구입니다. 그다음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아직 이쪽이 지금 대진표가 안 짜졌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중구 성동갑에서는 일찌감치 윤희숙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이 공천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종로 1번지, 정치 1번지가 어쨌든 종로인데 요즘 뭐 종로 인구가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만 여기 이제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 얘기가 많이 거론됐었어요. 예. 최재형 의원은 물론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오긴 했었는데 특별한 어떤 요새는 뭐 특별히 언론에 노출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재형 의원은 공천을 했어요. 근데 아직 민주당 쪽에 이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평가하기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고 그다음에 중구 성동갑에는 결국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아주 명시로 내세워도 윤희숙 전 의원이 공천이 됐는데 예. 이 부분도 이제 이쪽에 임종석 전 의원이 아직은 모르잖아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게 그야말로 윤희숙 대 임종석이 되면은 상당히 이제 빅매치가 될 텐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아무튼간에 이쪽은 윤희숙 전 의원은 글쎄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의 마음이 상당히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한심이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결과론적 해석이긴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공천은 민주당에 비해서는 초반에 아직은 좀 잡음이 안 나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친윤 그룹들이 상당히 조금씩 이제 약진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앞으로 강남이나 이제 경북 이런 쪽으로 봐야지 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예. 자,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지역이 또 있었죠. 바로 지난번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누군가는 좀 희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도 친윤 이른바 윤핵관들 조용히 있을 때 본인이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철을 밟고 총선 승리하라고 했던 바로 이 의원의 지역구. 근데 여기가 나중에 봤더니 단수 공천 지역이 됐습니다.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장제원 의원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죠. 불출마를 하면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 부산 사상구에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겸 총장님이신가요? 제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그 김대식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자, 차재원 교수께서 부산 뭐 정치를 잘 아시니까 김대식 후보가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현직함이 지금 경남정보대 총장입니다. 경남정보대가 예. 어떤 학교예요? 이 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의 선친이신 그 장승만 전 국회부의장이 세운 동서학원의 하나의 지금 소속 대학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김대식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동서대학 교수를 오래 하다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 동서정보대에 또 이 장제원 의원도 그때 학장을 지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그 장제원 의원의 이 지금 일가가 갖고 있는 학교법인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또 이 사상이라는 지역이요. 장승만 전 국회부의장의 또 지역구이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서 그 대타가 실직게 말하면 장제원 의원의 일가의
이 학교 법인에 소속된 분이 또 이 공천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또 단수로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 지역에 전직 여성구청장도 지금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 두 분이 이 지금 이 경선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경쟁력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바로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일각에서는 그럼 결국은 지금 김대식 전 사무총장이 장제원 의원의 아바타 아니야?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김대식 전 사무총장도 상당한 정치력도 있고 뭐 네트워크도 워낙 이 좀 강한 분이라서 나름대로는 뭐 충분하게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경선을 붙였다라고 한다면 그런 논란이 좀 더 불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왕 부산 그 어제 결과에 오늘 지금 우리 얘기는 준비가 안 돼 있던데 제가 좀 상당히 주목했던 지역이 하나 있어요. 부산 진갑인데요. 진갑? 예, 부산 진갑에 이 지금 정성국이라고 예. 전 교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단수 공천 받았어요. 예. 근데 이분이 공천 받으면서 누가 떨어졌냐면 박성훈 전 그 해수부 차관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박성훈 차관이 바로 용산에서 비서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친윤계 인사였고, 그리고 이 지금 그 원래 이 박성훈 차관이 해운대 갑을 신청하려고 하다가 주진우 비서관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주진우는 단수 공천. 그래서 부산진갑으로 올 때 그러면 용산에서 결국 배려를 해서 부산진갑으로 그러면 공천 받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단수 공천에 아예 컷오프가 돼버렸어요. 오호.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냐면 이 지금 이 정성국 교총회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 인재 1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세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용산 출신을 꺾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꼽은 사람이 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물론 뭐 박성훈 전 이 차관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지역으로 또 이렇게 이 아마 재배치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드러난 현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셌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의 핵심 뭐 프레임으로 86 운동권 청산을 내걸고 있죠. 86 운동권 청산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과 앞으로 총선 과정에서 계속 부딪힐지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좀 피하려고 할 것 같았는데 근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해드립니다.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 5.18 가서 비석을 두 발로 밟기까지 했던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이렇게요. 운동권 맞긴 한가요, 그분? 그분은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 이용했던 분 아닌가요? 저는 운동권 내에서도 과연 그걸 진짜 운동권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뭐 80년대 학번들은 아실 겁니다. 군대를 석사장교로 갔다 왔다. 대단한데. 석사장교 제도가 뭐예요, 일단? 이 석사장교 제도는 단기 복무 제도입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서 사관 후보생 훈련을 4개월 받고 2개월은 전방부대에서 실습 소대장으로 병영 체험을 한 뒤 전역시키는 제도였습니다. 6개월 뒤 계급장을 달아주고 곧바로 장교로 제대한다고 해서 속칭 육개장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전두환 육개장?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이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1991년 폐지됐었습니다. 예. 조 전 장관은 1989년 8월부터 석사 장교로 입대해서 6개월 뒤에 전역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 80년대 초반 학번들은요. 석사 장교로 6개월을 갔다 오고 끝. 그러니까 상당히 무슨 혜택 아니야? 알고 봤더니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을 위한 제도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자, 아니 여기서 석사 장교 갔다 온 분이 전두환 욕하면 안 되지라고 했더니 전두환 욕을 했다는 이유로 조국 전 장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이 제도를 만든 국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두환 노태우에게 따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석사학위 소지자들이 이 제도 통해서 군 복무 마쳤고 본인은 이제 필기 시험으로 선발됐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제 복무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아서 동시대 남성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 말처럼 석사장교 군필했다고 운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법대 교직편집장 시절 썼다는 글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한겨레
오늘의 신문과 인터뷰한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자,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 저는 이제 그 석사장교를 떠나서 과연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얼마나 이 운동권으로서 민주운동에 기했는지 의문이 들어요. 아마 근데 이분이 그 산호맹 활동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 실제 산호맹은 이제 그 서울법대의 그 백태웅, 그다음에 박노해 이런 분들이 주도했고요. 아마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제가 알기로 교도소도 얼마 안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활동도 미약했다.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민주운동에 투철하게 헌신한 이런 분은 아니다.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요. 예. 자꾸 이게 그 전두환 대통령이 뭐 비석을 발로 이런 게 행동은요 분열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행동은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봅니다. 예. 자, 조국 전 장관 측에서도 이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왜 시장 가서 경동시장이었나요? 그때 왜 생닭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 장면을 비판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장에 가서 생닭을 흔들었어요. 생닭을 왜 흔들었을까요? 생닭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정치인이 흔드는 모습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털이 다 뽑히고 목이 잘린 생닭을 그로테스크하고 기괴했거든요. 추측건데 서민 코스프레를 하려면 생닭을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민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떤 서민이 생닭을 흔들고 다녀요? 스타벅스는 서민이 오는 곳이 아니다. 생닭을 잡고 드러내서 흔들면 서민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해괴하고 기괴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생닭을 집에 가서 먹지 않았다는데 5만 원을 걸겠습니다. 예. 지금 뭐 석사장교 특혜 아니냐부터 석사장교 자체가 특혜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 논란과 생닭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지금 별별 얘기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요, 무엇이 중헌디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지금 중헌디?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지금 그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식의 그런 상대에 대해를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의 소재를 모든 걸 다 끌어와서 양쪽이 충돌하는 모양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다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법대 선후배 그 사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전현직 두 사람 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들이잖아요. 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을 지냈던 분들이 이런 문제로 지금 티격태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유치하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